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9월 조정론에 대한 총 분석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딱 9월이 되자마자 현재 미국 주식이 좀 빠지고 있죠. 사실 그래서 9월에 조정이 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9월에 조정이 온다는 근거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9월은 계절적으로 가장 약한 달이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자산이 오를 만큼 올랐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9월이 계절적으로 약한 것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 대체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뤄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9월은 약세장이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9월은 그 미국 주식 기준으로 봤었을 때 9월만 유일하게 연평균 수익률이 1926년 이후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9월은 되게 안 좋은 달이다 라고 통상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그런 것일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 자, 왜 그런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하나씩 보자면 일단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 일단 9월은 여름 휴가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복귀를 합니다. 이들이 복귀해서 뭘 하냐면은 포지션 정리를 할 거고 리밸런싱을 조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매도 압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회계연도의 마감이 9월 말입니다. 9월 말이 회계연도 마감인 곳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 이슈가 생겨서, 그죠? 얼마나 내가 수익을 받냐 안 받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것이 이 9월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 이슈 때문에 매도 압력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게 일단 계절적 요인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거시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9월 같은 경우는 연준의 FOMC 회의가 있고요. 이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점도표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마감에 내지는 FOMC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아닙니다. 실적이 다 발표되는 이후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개별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강하려면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실적이 좋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통상적으로 관망 모드로 돌아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그죠? 당연하겠지만 이제 같은 매도세로 휩쓸려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9월이 계절적으로 약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9월은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9.11 테러가 아시겠지만 9월 달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것도 2008년도에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은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날라고 투자자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이게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자에게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인으로 뭐가 있냐면 유대인 명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가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셀 로슈 하샤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로슈 하샤나. 이게 뭐냐면은 유대교 명절입니다. 유대교로 치면은 이제 새해예요. 새해. 그리고 보시면 바이 욤키푸르가 있습니다. 욤키푸르는 뭐냐면 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전통을 보게 되면 새해가 유대교에서는 또 놀랍게도 9월입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는 재정을 정리하고 기부를 준비를 해요.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통상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속죄한 날이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월 달에 되면은 근데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금융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 주식을 팔아서 기부금을 마련을 한 다음에 기부를 하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 명절설 때 유대 명절이 겹치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사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이게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원인이니까 실제로 9월엔 약하겠네? 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일종의 자기 예언적으로 9월엔 약하다라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매도를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9월이 계절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9월엔 실제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되겠죠. 자, 실제 앞의 사유로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조정을 촉발할 트리거가 되진 않을 거예요. 단지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화시켜 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정이 올지는 안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저 대응을 할 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자산군들에 대해서는 좋은 시각을 앞으로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와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자산군들을 계속 모아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를 보는 체인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현재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혜주,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9월 조정론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실제로 9월 조정을 불러올 만한 트리거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제가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이 9월에 실제로 조정이 온다면 어떤 것 때문에 올 건지 그거를 한번 꼭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이런 영상들을 계속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